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서학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정서학습, 대성쌤과 제가 10년 전에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연히 참 좋은 말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겼었죠. 최근 교육의 대전환기라고 불리우는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학교 현장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자녀 교육 힘듭니다. 이때 사회정서학습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셔요. SEL이라고 하죠. 사회정서학습을 현대적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정서학습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개념에 대해서. 개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정서학습 하면 자기관리, 대인관계, 사회적 가치추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성쌤이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딱 이 말에 꽂혔거든요. 과정이다. 사회정서학습은 과정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정서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이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라는 게 끊임없이 바뀌고 이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회정서학습을 이해했을 때는 인성교육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다양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정서학습의 태동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가치와 덕목을 중요시하는 인성교육과 어떤 면에서 교집합이 있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회정서학습의 등장 배경 어떻습니까?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근데 학생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총기 난사와 마약 투여, 학생들 간의 갈등이 아주 많아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맞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 배움을 얻어가는 공간인데 일단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미국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한 게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이상적인 목표만을 교육의 목표로 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에 필요한 이런 최소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표라고 하면 도덕적인 품성, 가치와 덕목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덕교육, 도덕성교육.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 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맡고 본인의 정서와 사회적인 정서까지 고려해서 어떤 사회적인 학습을 하고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성, 덕목 중심의 교육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정직, 성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사실은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의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당연하고 옳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당장의 학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하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즉시 처방할 수 있는 방법론 쪽으로 사회정서학습을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현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사회 구성으로서 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적 관계와 정서 관리에 초점을 둔 사회정서학습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데 그 출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정서학습의 기본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정서가 촉발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적절하지 않은 의사결정과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서가 촉발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너무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조금 쉽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거예요. 사회 정서 역량이 함양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근본되는 거 자기 관리가 돼야 돼요. 자기에 대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정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타인하고 관계를 넘어가기 전에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 출발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상황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돼요. 자기 관리가 출발점이라고 그러면 대인 관계는 상호작용인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타인과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런 해결하는 과정들이 모이게 되면 삶의 여러 장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적용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적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정서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타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하고 소통, 타인하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정서 학습이 왜 학교폭력이나 약물 오남용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을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관리 측면, 자기 인식 측면에서 약물이 자기한테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타인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정서학습 SEL이라고 하거든요. SEL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회 정서 학습. 그렇죠. 예. 사회정서를 학습한다? 저희가 학습한다라는 건 과거에는 인지적인 측면, 지식에 대한 학습에 늘 강조했단 말이에요. 사회정서를 학습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학력의 개념이 과거에 인지적 접근을 통해서 기능이나 태도, 정서까지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사회정서가 학습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그 학생이 학습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이런 원격 수업이라든가 친구와의 관계 맺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아이들이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정서학습에서는 개인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이런 강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런 역량이 기초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학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서에 대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특히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나 아니면 전환기, 중학교 이제 1, 2학년들이죠.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학급 내에서 그거 아세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심지어 급식 시간에도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그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 식사 시간에 마스크를 내리는 것조차도 극도로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온라인의 특성이 근데 오프라인으로도 전이된 게 아닐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가상의 캐릭터라든가 사이버상에 내가 비춰지기 때문에 진짜 나는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오프라인 속에서도 마스크를 통해서 약간 익명화하고 자기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정서학습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일단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개인의 측면 그리고 관계의 측면, 사회성의 측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식하기와 관리하기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사회화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손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 아까 우리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이것을 키워나갈 것인가, 사회정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성을 키워줘야 된다. 요즘에 이제 우리 MZ세대 이후에 더 어린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왔을까? 거기서 저희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의 이제 초기 연구자들은 사회정서 학습이 중요한데 무엇을 가르칠 건가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이 능력들을 키워주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체계하려는 노력들이 많았거든요. 대선생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 인식 역량, 그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역량,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 뭐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들을 사회정서학습의 주요 이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정서학습의 역량 중에 자기인식 역량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기인식 역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자신감과 긍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자기인식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하위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인식하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기, 정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긍정성과 자아 효능감 갖기 등이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다. 저 또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내는 원인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분풀이가 되고 그리고 그게 해소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즐겨보는 금쪽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이 나와요. 근데 이 학생들에 대한 이 정서 표출, 그러니까 잘못된 정서 표출이죠. 이것들의 원인과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 스스로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자기 인식 역량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인식이 됐어요. 그럼 자기 관리 역량은 뭘까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거나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하거나 어떤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안, 분노, 우울 같은 감정에 대처하는 것, 그리고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설정하는 어떤 계획을 하는 능력, 그리고 희망과 낙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학생들 보면 염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치환하냐면 난 원래 안 돼. MBTI. 그 저희
이제 제 가까운 가족,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이제 MBTI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인식에 대해서 개선. 그러니까 주체로서 자기를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한 자기 관리 그래서 능력이죠. 또 반대로 모든 건 다 사회 탓이다. 그렇게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에서는 이런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자기 관리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회정서 학습 역량의 요인 중에 하나죠. 사회적 인식 역량. 뭡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가정, 학교, 공동체의 자원과 그 자원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는 존중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역할 채택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저희가 사회적인 인식, 어떤 소통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게 우리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서툴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역량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대인관계 역량은 뭘까요? 이런 다양한 개인 혹은 집단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경청하기, 협동하기,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기,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제공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인관계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차원에서의 학습 주도성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발현되는 건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이 되거든요.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 대표적인 하위 기술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은 협력하기, 갈등, 협상, 거절을 관리하기, 그리고 도움을 제공하고 요청하기, 관계 형성하기,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정서를 조절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계를 형성할 때 이제 타인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자기가 아닌 다른 이의 가면을 쓰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런 대인관계 역량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인관계 역량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게 쌓여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이건 뭐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관리,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통합돼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으로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리적 기준, 안전, 사회적 규범, 다양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한 능력입니다. 그 사회적 가치 추구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인류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죠.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는 사회적 의사 결정하기, 윤리적으로 성찰하기, 갈등 해결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정서학습에서 키워주고자 하는 역량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 방법론적인 스킬들,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대성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사회정서학습은 방법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 함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나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회정서학습은 이 과정이고 내 기술을 습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총론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이제 사회정서학습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 방법적인 측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으로서 어떤 가치 덕목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사회정서 역량을 키운다라는 개념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 기술들이 체화돼야 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까지가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건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동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교육이라는 말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왜 훈련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훈련이라 함은 근데 배운다는 건 한 번 배우고 끝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훈련이라면 끊임없이 수련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선비들이 하는 그런 마음 수양처럼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회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지속적이고 내 일상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전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화해 주셨어요. 훈련은 한마디로 트레이닝이라는 예. 겁니다. 저희가 교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가정에서는 학부모와 자녀 일관되고 반복되는 기술로서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회적 구성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흔히 갖고 있는 어떤 인성교육의 측면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접근법이. 근데 이제 이게 태동을 이제 생각한다라면 정말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기술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훈련의 장. 훈련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고 체화돼서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사회정서 학습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 자신에 대한 이해, 감정을 인식하고 또 타인에 대한 이해. 요거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 속에서 은연중에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교과 수업 속에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어떤 역량과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서 범교과 학습이나 특정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냐. 근데 저는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옳다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인성교육을 범교과 학습에 이제 했을 때 학생들이 지식으로서 이제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활용하는 데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쪽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회정서 학습은 이런 부분에서 지향하는 바와 방법적인 측면 그리고 그 결과가 일체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학생들은 학교라는 곳이 사회생활을 하는 장이거든요. 그 사회정서 역량이 필요한 이제 높은 학생들이 학교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이 아까 사회정서 학습의 훈련의 장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그리고 이런 따돌림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거기서 고립되는 아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정서 학습이 상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다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체육 활동, 문화예술 활동으로 국한된 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염려하신 게 이거 같아요. 지금 사회정서 역량, 사회정서 학습을 바라보는 게 저희는 조금 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서 학습, 사회정서 역량은 교육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는 이제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교육의 측면에서 사회정서 역량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사회정서 학습을 우리보다 덜실하게 더 필요해서 적용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서 학습을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견지를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교과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정서학습의 역량과 하위 기술들이 신장될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사업, 이제 인천교육 정책 중점 사업으로서 이제 학습 역량을 신장시킨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학습 역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견지하고 있고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되고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될 수는 없어요. 그 아까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펼쳐지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사회정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본다라면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서 학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갖는 관심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것, 코로나로 인한 결손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원들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청 사업들이 병행이 돼야 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정서학습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수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 사회정서 학습을 이런 전통적인 관점과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사회정서 학습을 교육 정책이나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정서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훈련되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학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정서 학습의 이런 자기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사회화,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교과에서 그리고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접목되기를 희망합니다.